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인생을 바라보는 프레임,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우리가 무슨 고민 상담소도 아니고 그 많은 고민을 어떻게 다 해결하죠? 제가 오늘 그래서 어플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어플이요? 네, 제가 그동안 이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좀 연구를 좀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어플이 저장된 바로 이 스마트폰을 지금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결의 책인데요. 한번 우리 네. 최은경 아나운서부터 한번 저요?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해결의 책인데요. 네, 네. 자, 일단 먼저 손을 이곳에다 올려놓으시고요. 이게 통째로요? 네, 네. 딱 올려놓으시고 네.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소원을 일단 한번 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비셨으면 손을 내려놓으시고요. 네. 자,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정말 즉, 대단한 어플이네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손을 근데 비셨죠? 아까 스타일리스트랑 저희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 얘기했잖아요. 네, 네. 일거리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야, 이렇게 소원을 드렸어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딱 맞네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들이 다 소망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드디어 우리 저도 합니까? 네. 최첨단인데요. 자, 손금을 눈을 감고 네. 자, 소원을 비시고요.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아, 살 좀. 자, 손을 떼시고 네. 자,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네, 예. 다음 기회는 자. 이용하래요? 뭐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 정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열심히. 하루에 그밥 한 끼씩만 꼭 드시고 하면 네. 다 해결됩니다. 네, 열심히 저희 딱 하겠습니다. 맞죠? 네, 예. 딱 맞네요. 예. 이런 또 해결 방법이 있었네요, 스님. 네. 다 해결해 드립니다. 자,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해결의 책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불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삶을 전해주는 분이시죠. 우리 불화가 박경귀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불화에 입문한 박경귀. 불화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라기보다는 운명적으로 주어진 길이었다. 조선시대 불화와는 다른 고려 불화를 접하면서 그는 불화의 세계에 깊게 매료돼 경남 양산 통도사와 전북 김제 금산사 등의 대찰에서 수많은 탱화를 그리며 현대인들에게 불화를 선사해왔다. 그리고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에서까지도 불화를 그리고 조형 작업을 펼치며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 정체되어 있는 불화를 현대인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지난 37년간 단 하루도 붓을 놓지 않고 자신과 불화를 발전시켜온 불모 박경귀의 인생 얘기를 들어본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불화가로 유명하신 우리 박경귀 원장님 정말 불모라고 여겨질 정도인데 이렇게 네, 뵙게 돼서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전 딴 것보다도 불모라고 하면 제가 네.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한 3가지로 얘기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첫째는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불모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깨달음을 낳는 바로 반야지혜를 불모라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고요. 세 번째는 드디어 불화를 그리시는 분들이나 불상을 조성하시는 분들을 또 불모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던데 원장님 맞으신가요? 제가 모르는 뜻까지 있습니다. 말씀하셔서 오늘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저도 접해본 적이 있고 너무 흥미가는 그런 분야거든요. 정말 매력 있는 분야인데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박경귀 원장님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볼 텐데요. 박경귀 원장님과 함께 불화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인생을 바꾸다. 화제의 코너 한 권의 책이군요. 네. 네, 굉장히 자, 두껍죠. 선 아트 스페이스라고 네.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곳인가요? 선아트 스페이스는 한 6년 전에 네. 설립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실은 이제 제가 그 한 37년간 이제 불화 작업을 하면서 사찰에 이제 그 쭉 이렇게 봉안을 해왔습니다. 네. 좀 편안하게 일반 대중하고 이렇게 불교 미술이 좀 만났으면 하는 기대에서 이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제 뭐 제 작업실도 있고 또 그 이제 갤러리도 하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대중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불교 미술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 들은 정보가 좀 있는데요. 저도 연태 전에 삼청동에 네. 한 1년 정도 제가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때 바로 이 집 위쪽에 제가 머물렀던 것 같고요. 다른 이 것보다도 집 위에요? 윗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네. 보면은 그 사실은 신진 작가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그 공간이었었는데요. 딴 게 아니고 신진 작가들한테 갤러리를 간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그죠. 거고요. 또 비용이나 이런 문제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또 스님들과 같이 심사를 하셔가지고 그 갤러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스님들과 인연을 맺어준다고 하는 것은 포교 활동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주목받는 활동이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 좀 더 다른 활동을 또 다시 하고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어디서 아셨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윗동네. 윗집에 살았대요. 그러셨군요. 바로 위에 살았습니다. 바로 위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갤러리는 그 이제 그 삼청동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 불교도 좀 젊어졌으면 하는 기대에서 그렇죠. 이제 청년들을 좀 후원하고 하면은 좀 그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에서 이제 비영리로 갤러리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서 사실은 저도 청년의 활동에 관심 많이 갖기 때문에 이제 특히 유념이 받는데요. 그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업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서 사실은 더 관심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젊은 분들 거기서 활동하면 어떤 점이 좀 젊은이들에게 그 좋은 점이 되는지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갤러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많은 젊은 작가들의 이제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극도 되고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표현도 좀 컨닝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도움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교 미술이나 이런 걸 좀 접하고는 싶은데 사실 그런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려 불화라든지 역사 속에서 만나는 그런 데가 많고 우리가 실제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사실 그 선아트 스페이스가 개관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네. 제가 기대에 못 미쳐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나 봅니다. 그간에 또 한 6년 정도 6년 전에 개관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또 원장님께서 또 쌓아오신 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또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갤러리는 이제 제 작품을 소개하는 공간은 아니고 젊은 작가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자기 작업을 소개하는 공간이고요. 그 통도사에서 했던 작업은 단청 모사 작업입니다. 조선시대 때 흔적이 남아 있는 건데 이제 계속 상해 가니까 그것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본을 이렇게 떠놓는 작업이죠. 그런 작업을 했고 불화라는 게 실은 이제 협의의 작은 의미로 볼 때는 이제 사찰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이제 탱화라는 거죠. 근데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제 사찰 벽에 그려진 벽화라든지 단청
또는 뭐 이제 사경화라든지 이런 것들 다 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는 이제 그러한 이제 단청을 모사를 했던 거죠. 네. 예. 저도 지금 현대 불교 음악을 하고 있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음악을 하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 미술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공간을 제공해 주시니까 참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네요. 저 희박하고 척박하잖아요, 사실은 불교 문화라는 것이. 그래서 네, 마음에 참 네. 좋습니다, 그냥. 우리 말 나온 김에 야훈 씨 아까 네. 뒷조사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잘하는 거죠. 네. 뒷조사를 제가 네, 뒤에서 조사를 그냥 한 겁니다. 네. 네, 뒤에서. 그, 박경현 원장님이 어떤 불화를 그리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경남 양산 통도사,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불화를 또 직접 하셨고, 전북 김제 금산사 아시죠? 아, 네. 아, 네. 또 불자분은 물론이고 불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가보신 그런 대사찰인데, 이곳에 불화를 그리신 분입니다. 네. 뭐 자랑을 해주시니까 네. 조계사도 이제 진짜 우리가 작은 의미의 불화, 네. 이제 탱화를 극락전에 한번 네.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와. 그럼 조계사 극락전에 탱화를 직접 그건 조성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 아, 조개사를 빼먹었네. 모르셨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많아서. 우리 원장님 작품을 잠깐 좀 저희가 모니터 화면에 좀 담아서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네. 아, 어이구. 네. 오, 와. 이거는 작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원장님께서. 예, 좀 작품이 이제 불화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낯설은 형식이죠. 네. 예. 이 작품은 그 독일 그 베르린 시에서 네.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주간이라는 그 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이제 한국 문화 소개 차원에서 네. 그 30여 명의 작가가 같이 이렇게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네, 출품한 작품입니다. 예. 현대적으로 이렇게 재해석이 돼서 독일에 계신 분들도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이 현지인들이 오셨고요. 네. 너무 색채 아름답네요. 전시는 한국문화원에서 했었는데 한국문화원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현지인들이 오셨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뿌듯합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저 같은 경우는 저게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명상에서 많이 쓴 테크닉 중에 허공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명상법이 있는데요. 예. 마음에 지금 있는 불성을 바깥으로 그 주변 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제가 뭐 현대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불성의 상태를 저렇게 형상화시켜서 밖으로 제대로 내놓는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네요. 네. 어떻습니까? 제 그냥 예, 보고 저 선생님. 감상인데요. 예. 뭐 저 작품 제목이 링크 붓다 그래요. 저 링크 네. 붓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링크보다. 저 앉아 계신 모습은 이제 네. 수행자의 네, 뒷모습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모두를 이렇게 깨달음의 길로 연결해 주신 매개이시다. 수행자라는 것은 상구보리지만 하와중생한다라는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담았죠. 그래서 저기 법의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네. 그 안에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름들이 저하고 이름. 잘 친한 사람들, 저와 이르는 사람들.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 저기 들어갔을 텐데 독일에 갈 뻔했는데 이름이 아유 예. 무섭네요. 네. 핸드폰에서 좀 열어가지고 거기서 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그림이 이름이 다 막 생겼습니다.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예. 아니 저기다가 또 보태서 이름 써놓고 이런 건 안 됩니까? 제 욕심 예. 아니 꼭 우리 저 야운법은 이름을 꼭 저기다 꼭 넣고 싶어가지고 제 이름을 빼도 되는데 야운법은 꼭 저기다가 선생님 저 괜찮습니다. 선생님 명단은 여기까지. 네. 네, 접속-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어서 더 많은 상상과 또 생각을 가능케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운명. 나의 운명이군요, 운명. 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정말. 네. It's my life네요. 형님께서 뭐 이렇게 영향을 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13살 나이에 그게 나의 운명이다 내지는 뭐 나의 업이다 뭐 이렇게 와닿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집안 일이어서 이제 집안 일을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었고 또 그림을 좀
나름 좀 그렸었나 봅니다. 뭐 초등학교 네. 때 보니까 미술대회 상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성적 상장은 별로 없는데. 예. 너무 멋진데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음악 상장이 예, 많으셨군요. 예. 나의 운명이라고 사실은 얘기한다는 건 중간에 운명으로 받아들일 만한 계기가 있다라든가 아니면 성숙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성장이란 말도 쓰고 성숙이란 말도 쓰는데 인생의 발달 주기상에서 어떤 큰 계기가 보통 있어서 크게 성장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불모로서 성장하는 배경에 대학 생활 중에 무슨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그때 굉장히 저건 참 멋있는데 내가 꼭 저걸 해봐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장면이 한 장면씩 꼭 있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대학생 청춘 아닙니까? 그 아무런 그 자기의 한계도 모르고 이렇게 뭐 어떤 가치를 향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시기가 그 시기인 것 같고 저도 아마 그런 시기를 이제 겪었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불화를 이렇게 그리게 된 것은 무슨 어떤 그 사명 이런 것보다도 재미죠. 예, 재미인데 그 뭐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뭐 한국적인 거, 우리의 어떤 미술,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은 무언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화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또 이제 국악도 좀 이렇게 흥겨도 하고 네.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렇게 같이 부르기도 하고 특히 그때 시대에 뭐 김영동 선생님의 그 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보고 하면서 느껴진 것은 어떤 그 우리의 흥이 이렇게 막 하자 이런 흥이 아니라 뭐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와서 사르르 없어지면서도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걸 기약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국악에서도 이렇게 음이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쭉 은은하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한번 또 툭툭 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이제 불화 그릴 때 그 선에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힘있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끝에 가서 옷이 접힌 부분에서 턱 치고 탁 올라오면서 풀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음악이나 회화나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 어떤 그런 어떤 공통성 이런 걸 발견하고 굉장히 반가웠고 기뻤어요. 해볼 만하다. 이거 재밌다. 네.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그 근간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니까 그런 불교적인 생각들, 가치들 이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해지고 계속하게 됐지 않겠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관심으로 서서히 물들다. 그 가을 같습니다. 그렇게 물들어가신 정말 스님이십니다. 이게 아니 관심을 갖게 되면 서서히 거기 물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생각하면 딱 그런 느낌이 단풍 같으신 분 같아서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좀 단풍 같으신 것 같아요. 오늘 나오기 잘했습니다. 불모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정말 쑥스러운데 잠시 이제 마몽스님하고 그 통도사 사명하고 계신 스님께 불화를 공부를 수학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더 반가운 거예요. 그거 알거든요. 정말 저는 절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배웠어요. 살면서 아예 그냥 거기서 배웠었는데 그 세필 끝털 하나로 정말 집중력, 고도의 집중. 그래서 제가 끝까지 못한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로 끝날 줄이야. 인정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4시간, 5시간을 이러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정말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그 작업인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불화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불화의 매력이요? 네. 한 사찰에 불화 작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특별한 기억으로 좀 남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미타 극락도를 그렸습니다. 그렸는데 이제 그 시주자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도와준 경제적인 조력자는 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의 자녀를
일찍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슬프고 이런 상태였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됐고 그 아들의 사진을 저한테 주면서 그 극락에는 이제 그 연못에 태어나는 예. 중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환생하는 중생들이 있는데 그 새로 태어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려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쭉 그리는데 그 아들의 모습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생각나고 그 어머님의 슬퍼하는 모습도 생각나고 제 가슴이 굉장히 애렸어요. 애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 어머님이 즐거워하시고 저한테 식사까지 대접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이런 어떤 대접을 받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서 이렇게 치유가 된다고 할까? 내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매력이라기보다도 그보다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어떤 저에게 주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힐링을 받으시는군요. 네. 그렇죠. 뭐 손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주자분의 마음까지 온전히 받아서 내 손끝으로 붓끝을 통해서 표현을 해내실 것 같습니다. 책임이 네.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대대로 오랫동안 남는 거거든요. 네. 또 많은 이들께서 또 봐주시는 또 작품이고 또 어떤 부처님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오늘 박명기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한 권의 책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좀 펼쳐볼까요? 예. 네. 네. 사찰과의 인연. 제가 아는 분들이 쭉 네, 나와 그러네요. 계시네요. 성관 네. 스님도 보이고 무량 스님도 보이고 미산 스님도 그러시군요, 보이시는 거니까. 스님. 예. 네. 좀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요 사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요? 네네. 예. 익숙한 분들도 예, 계세요. 그렇죠. 예. 요 이제 그 LA에 있는 태고사 사진입니다. 네. 태고사 사진인데 무량 스님이시고 네. 제가 이제 형각 스님의 소개로 네. 그 무량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LA에 있는 태고사의 그 불화와 단청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좀 인연이 됐고요. 예. 그리고 네. 그래요. 뭐 미산 스님은 이제 한 7년 정도 됐나요? 예. 그때 이제 상도 선언을 이제 새로 이제 창건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법당 디자인 제가 자문을 하면서 인연이 됐고 또 이제 태화도 법당 작은 디자인. 태화도 모시게 됐고 네. 그랬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안에 모셔진 작품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네. 들으면 훨씬 더 예. 내용을 저희가 잘 알 수 네. 있을 네. 것 저 같고요. 보고 싶어요. 네. 자, 화면에 지금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 네. 와. 저건 어떤 건가요, 원장님? 후대 예. 중인데. 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작업한 겁니다. 수원사에 있는 네. 네, 네. 후불 석가모니 성불도라는 그런 작품인데 예. 석가모니 성분. 근데 저는 보면서 이 겐지스강이 떠오르는 건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네, 겐지스강 스님? 네. 아이고 참 그 성관 스님께서 저 네. 작업하기 전에 네. 네. 좀 마음을 식히고 오라 하시면서 인도 성지순례를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런데 어떻게 왜 그러냐면 맞추셨는데요? 저기 지금 라인이 이렇게 돼 네, 있는 그죠. 곳이 제가 그 겐지스강을 물결처럼? 건너가서 실제로 조그만 그 유리병에다가 겐지스강의 모래를 모래. 담아서 사실은 현재도 보관을 하고 있고 그걸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네네네. 그때 좋은 네. 선물로 맞아요. 그 신도분들에게 네. 한때 유행했었던 네.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년, 그쵸. 저기를 직접 네. 걷는 저 라인도 제가 사실은 기억이 지금 나고 해서 겐지스강에 그 쭉 모래사장 있는 그쪽 이렇게 라인과 너무 닮아 있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딱 떠올랐거든요. 예. 이럴 수가. 네. 저 작품은 뭐 조금 더 네, 말씀드리면 네, 너무 네. 멋진데요. 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성도를 하셨을 때 본 그 연화장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사에 있는 성관 스님께서는 이렇게 네. 성도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굉장히 중요한 네. 날이지만 우리가 수행자로서 네. 성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이 예. 되신 예, 날이니까 되신 의미가 날이죠. 크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을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섬세한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채색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라에서는 문양이나 그 패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야음 씨가 잘 조금 모릅니다. 수행을 해봐서 잘 알지 못해 관심이 많습니다. 예술인입니다. 예술인. 네, 문화 예술인으로 너무 야음 씨가 아름다운 앞으로 네, 그림이네요. 네. 네. 와. 네, 아, 이 작품은 야. 예. 이 작품은 네. 그 마찬가지로 수원사의 관음전에 이렇게 봉안되어 있는 네. 불화입니다. 관음 33 응신도라는 아, 네. 제목을 갖고 있는 불화인데 네. 제가 이 작품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네. 몇 회 읽으면서 거기서 느껴진 부분을 이렇게 야.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표현을 겁니다. 하시는구나. 네. 저기 그 가운데 부분에 네. 그 이렇게 아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스님께서 이렇게 네. 계시죠. 이렇게 네. 합장하고 네. 네. 그게 이제 그 수원사의 성관 스님의 모습. 아. 입니다. 아. 저 경전에 음. 그 무진이 보살께서 네. 그 관세음 보살님에게 이렇게 법문을 청하는데 그때 네. 사부 대중이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부 대중을 네. 우리 스님하고 네. 또 저도 있습니다. 네, 네. 우바이 우바세 해서 네. 남자와 여자 네. 이렇게 해서 네. 예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네. 또 재밌는 거는 저쪽 오른쪽 끝에 네. 네. 보면은 이렇게 그 가림막을 이렇게 해서 그려진 네, 네. 모습이 있는데 네. 그러네요. 그게 이제 해경궁 홍 씨가 그 네. 식사를 하는 모습인데 네. 수원이 효의 고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런데 정조 그렇죠. 임금이 사도세자. 수원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이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해경궁 홍 씨 네네. 60세 되신 해에 어. 그 환갑 잔치를 이제 그렇죠. 그쪽 가서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시장 하시니까 네. 내려서 정조가 이제 어머님께 미음죽을 끓여주는 모습인데 네. 이 수원사가 이제 수원에 소재한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의 어떤 효 정신을 저 그림에도 좀 넣고 싶어서 불안함이 넣어본 거죠. 있는 것이 예. 아니라 또 우리의 예. 역사도 네. 함께 또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네. 예, 작업하면서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좀 그때 당시에 아, 예. 있었습니다. 아. 사찰의 작품이 이렇게 봉안될 때는 네. 그 사찰의 지역, 아. 장소성, 아. 그리고 이 시대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에 대한 네. 어떤 공간성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작업하려고 많이 했었죠. 저는 무엇보다도 저 전통적인 양식에다가 요새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해서 이제 현대적이고 모던한 양식을 요새 같이 해서 현대에 가치 있는 작품을 네.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대변하는 작품으로 특히 보여서 저는 굉장히 정감이 가고 네.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훨씬 그렇죠. 더 그렇네요. 네. 네. 그 불화가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불화는 왠지 뭔가 좀 격이 높고, 좀 어려운 것 같아. 내지는 후불탱어나 이런 형태로 많이 만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감상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 들으면서 그것도 해경궁 홍씨. 네,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또 첨언해서 들으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오고 좀 남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훨씬 좋은데요. 네. 네. 은근히, 작가 본인도 나오시고 인연 있는 분들 뭐 이름 명단만이 아니라 모습 찾아봐야 돼. 찾아야 돼. 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옛날 고찰들 중에서는 그 시대상을 탱화에 표현해 놓는 것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일제 시대 같으면 일제 순사가 탱화에 등장을 한다든가 네. 특히 뒷 배경보다는 사실은 옆에 조그만 탱화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곤 하는데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시대상을 이렇게 반영하는구나 싶었는데요. 지금 이 작품은 실제로 현대의 수원사, 즉 수원포교당이라고 하는 수원포교당 역사부터 시작해서 또 용주사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작품이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멋있는 것 같고 의미가 각별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네. 와. 이 그림, 네, 네. 이 그림은 그 LA에 있는 태고사 네. 대웅전에 봉안된 이제 네. 석가 설법도라는 설법도. 너무 아름답네요. 예. 와.
가운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꽃을 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에게 이제 네, 네. 하신 여마시중의 미소 네. 얘기하시는 거죠? 영화면서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태고사에 있는 스님이 이제 무량 스님이신데 숭산 큰 스님의 네. 이제 네. 제자 아니십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파란 눈을 가지신 분이시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수행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관심, 네. 어떤 굉장히 그에 대한 어떤 집중 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제가 뵀을 때. 열정이 예, 강하구나. 그래서 사찰에서 이렇게 대웅전의 모습이 네. 모든 사람이 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선의 어떤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연마시중의 뭐 미소 네. 이 부분을 좀 이 그림에 좀 담으려고 그랬고 스칼라도 이렇게 좀 더 좀 가라앉고 참선을 하거나 공부하는데 이렇게 네. 색이 방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려고 좀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했죠.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계속 네. 편안하고 은은한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 멋진 작품. 그럼 이런 그 불화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형태로 그러면 그리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뭐 스님이시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달라 부탁하신 뭐 혹은 시주자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좀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시나요? 예, 네.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과 많이 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 의견도 좀 드리고 그래야지 어떤 방향이 작업의 방향이 이제 네네. 세워지죠. 이 지금 태고사 같은 경우도 네.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고 그렇죠. 또 자연 환경이 저희하고 전혀 다른 네.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어떻게 생명들이 사는 건지 그 굉장히 다른 저희가 있을 겁니다.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저 작업할 때 스님께 이제 제가 단청도 제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단청을 할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칼라, 흙의 색깔이라든지 하늘의 색깔 이런 것들과 우리의 그 단청에서 나오는 오방 색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하려고 애를 썼고요. 예,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못했네요. 예. 이렇게 섬세하시니까 이렇게 네. 대작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원래 네. 저도 어디서 뭐 들은 이야기인데 스님들이 불모를 지정하실 때 너무너무 까다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예. 일단 색상부터가 예. 네. 이게 이제 강릉에 있는 그 공군 그 부대, 예, 공군 예. 부대 네. 안에 있는 네. 법당에 이제 네. 모셔진 불화입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성불한 그 찰나의 모습을 그 환희스러운 그 모습을 네. 어떻게 하면 좀 표현해 볼까 네. 고민했던 속에 이제 저런 형태로 이렇게 작업이 마치 후광처럼 그래서 이렇게 밝은 예, 그렇죠. 이제 느낌이군요. 막 금박 네. 그 꽃비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흩날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이가 느껴져요. 네네네. 한이 네. 이렇게 색상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뭔가 좀 이렇게 예. 환희심도 느껴지고 정말 양호씨 말처럼 네. 좀 달라진 느낌인데요. 앞서와는 달리. 그 전에 작업들은 좀 이제 수원사 했을 때 이렇게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네. 장소성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때 오면서 좀 어떠한 감성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그걸 봤을 때 환희심이 나는 네, 것, 네. 그 논리적인 것보다도 감성적인 네. 그런 작업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한 단계 성장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굉장한 변화죠. 네. 사실은 이제 미산 스님 굉장히 그 미감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같이 옆에서 네. 이렇게 작업하면서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를 그 하나하나 섬세하게 어떤 미적 어떤 그런 취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물건 하나 고르더라도 닭이 하나 고르면서 굉장히 그 공간과 잘 어울리는 어떠한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하시더라고요. 예. 섬세하신 미적 감각이 있으신 예, 분이시죠.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신미안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미적인 눈이 떠지면서 네네. 진정한 나의 모습이 정서적으로 녹아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환희심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네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정말 다음 작품으로
가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가장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은 바로 이 작품인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보통 많이 본 바탕에 드디어 부처님이 연화자에 제대로 앉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조화롭게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불이라고 하는 두리아님의 세계 또 네. 그 하나 또 조화 속에서 녹아있는 그 불일부리의 표현이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잘 표현된 작품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좀 설명을 네. 조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뭔가요, 같은데. 원장님? 글씨 예, 좀 더 풀문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네. 작품인데 둥근 달, 꽉 찬 달인데 뿔문 더 영어로 풀문. 예, 제가 영어가 이해 바랍니다. 아까 링크 부다처럼 다 영어로 예. 독일이가 죄송해요. 풀문. 저 작품은 제가 파리에서 네. 있는 갤러리가 있는데 네.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저 작품을 이제 출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저 달에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네.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또 사람들의 이름을 입체적으로 와. 다 썼어요. 네. 옛날 네. 저희 이제 불화에서 이제 하는 그 도듬 기법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네. 도듬 기법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써서 거기다 금박을 붙여서 이렇게 달의 그런 어떤 밝은 모습을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제 달이라는 건 저는 이제 스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깨달음에 이른 상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 깨달음에 이른 상태는 이제 서로의 어떤 인드라망처럼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달을 이렇게 꽉 찬 달을 만들었지 않았냐 뿔문. 그런 생각으로 네. 저 작업을 했죠. 네. 원장님 작품을 보다 보니까 작품에 대한 어떤 그런 빠져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원장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중에 이름 예, 제가 핸드폰에 입력해 놓겠습니다. 다음 작품 할 때 꼭. 네. 원장님의 작품 이면들을 조금 저희가 뿔문을 보다가 친하게 지내야겠다라고 끝을 맺으셨네요. 네, 예. 작품들을 조금 엿봤는데요. 원장님께 우리 불화는 거의 구도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불화를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하시는 그 과정 자체가 구도의 일정같이 그렇게 또 여겨집니다.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대단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화 또는 사찰 장엄하는 것은 제 직업이죠. 실은 직업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삶의 만족을 이제 경제적 만족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렇게 나를 성장하게 해주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그렇게 힐링 받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제 기대는. 버들가지인데 너무 많아서 가운데 있는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주목도가 조금 약해지니까 좀 더 쏟아내려고 하는 거죠. 몇 시부터 이렇게 나와서 오늘은 한 8시 정도에 나왔습니다. 네. 작업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을 조금 오늘 보완 작업을 하러 나온 거죠. 물감을 다 하나씩 한 거예요. 이번 이제 쪽에서 관음전 작업에 같이 참여했던 작가들이고 이제 제자분 이제 김세종 작가는 저기 외벽에 있는 조형물 이번에 작업했고요. 괜찮죠? 작업.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세종 작가는 파리에서 한 10여 년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방송하게 작업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관음전 룹입니다. 여기 이제 공덕월이라고 이쪽에서 관음전이 있기까지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을 이름과
당신의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핸드 트리팅을 해서 이렇게 마련을 했죠. 이번 작업을 같이 했던 작가들, 그런 부조 작업들, 그런 부조 작업들은 이태수라는 작가가 이제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편안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관세음이라는 게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을 이제 관세음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공간, 고자 하는 어떤 바람에서 이런 또 월을 하나 마련을 했죠. 제 앞에 계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관세음보살 부처님이시죠. 가운데 계시고 뒷벽에는 이렇게 99분의 관세음보살님이 계신데 33관음이라는 관음상이 있습니다. 33관음의 과거, 현재, 미래 해서 99번의 관음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등은 이제 그 샹들리에 같죠? 네. 등이 좀 달려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보리수잎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요 면에다가 이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새길 겁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극락전에 그 제가 작업했던 한 7년쯤에 작업했던 불화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들이라면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원하게 작업합니다. 여기는 이제 한 5년 전부터 운영한 저희 이제 갤러리인데 이제 이렇게 청년 작가들에게 이렇게 비영리로 이렇게 공간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갤러리입니다.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한 공간입니까? 네, 전시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좋은 기회를 네, 주셔서 많죠. 작가들 지원도 해주시고 비영리로 하셔서 이렇게 작가들 편의도 많이 봐주시고 홍보도 많이 되고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홍보 하나 해야겠습니다. 올해 10월 지금 이제 내년 신진 작가 네. 이제 공모가 들어갔고요. 10월 11일까지 이제 공모를 마감할 건데 우리 많은 젊은 작가들이 좀 응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야, 너무 멋지다. 네. 사실은. 그 주기사 관음전 불화의 모습도 화면에 담겼는데 그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아, 예. 조계사 관음전은 이제 네. 불화가 안 모셔져 있지 않고 네. 아까 보신 건 이제 극락전 네. 모습이고요. 네, 극락전은 한 7년 전에 7년 전에 제가 인연이 돼서 작업을 했고 네. 관음전은 아까 보신 관음전은 네. 얼마 전에 마무리됐고 한 1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관음전은 제가 한 역할은 이제 조용 감독 역할을 좀 했어요. 네. 좀 생소하죠 이름이. 오. 뭐냐면은 이제 관음전을 이제 새로 만들 때 이 작가들 거기에 적합한 작가들을 제가 컨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크게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네. 뭐 좌상으로 할 것인지 뭐 입상으로 할 건지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법당은 어떠한 모습을 꾸며야 될지 칼라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전체적인 거 외벽은 네. 어떻게 구성돼야 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독하고 지휘하고 그런 역할이었죠. 되게 현대적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법당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대중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네. 어려운 불교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변화된 불교라서 네. 너무 좋은 것 다행입니다. 같아요. 기대가 그랬었는데. 거의 네. 설계자신데요. 네. 그렇죠. 이제 네. 디자이너죠. 사찰 디자이너, 네네네. 법당 디자이너. 네. 예. 불교적 인테리어 감독 뭐 이렇게 또 그러네요. 붙여보면 어떨까요? 그 사실 타이틀을. 예전에는 네. 스님들께서 다 그 역할을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큰 사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찰도, 하실 때 보면. 통도사부터 네. 해인사 네. 다 스님들께서 다 그 깊은 안목으로 다 네. 이렇게 네. 디자인하셨죠. 그러니까 절의 전통 용어로 치면 도감? 아,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예. 네. 아, 이 현대적인 사찰은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신 네. 도감 불자분들께서 도감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제 오늘날의 불교가 박현기 원장님을 만나면서 또 한 번 그 외형의 변화를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불화로 어떻게 뭐 마음을 성찰하시고 스스로 또 구도 열정을 나아가신 우리 박현기 원장님께서 또 나름의 그 힐링 비법이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네, 먼저 함께 보시죠. 우리 집 까칠이요. 막내딸을 소개합니다. 막내딸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하라. 가야금 배우는 날인데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네요. 우리 딸이 노래 부르는 눈내가 너무 무서워서 더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딸 찍는 거 좀 실패했는데 심조선 원래 가사를 다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신부입니다. 또 들켰어요. 편안하게 해주는 가야금 소리. 쉼터 가는 길입니다. 자그마한 마을인데 왼쪽에는 맑은 계곡물도 흐르고 물이 참 맑아요. 깊지도 않고 벼도 이제 노릿노릿해지는 게 가을이 이제 성큼 다가왔어요. 벌써 코스모스가 폈네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작은 쉼터죠. 여름 내내 여기서 식구들하고 바비큐도 해먹고 옥수수가 한참 폈을 때는 숲같이 이쁘던데 이렇게 흙집으로 만든 작은 집입니다. 아이고 멀리서 우리 까미라는 우리 강아지가 꼬리치고 난리 났습니다. 어이구 까미 잘 있었어? 어이구 신났네. 작은 쉼터입니다. 작업하다가 아이고 이거 다 탔네. 셀카 찍다가 다 태웠다. 가끔씩 내려와서 쉬는 양평에 있는 새빵입니다. 올여름 가족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작은 집이지만 우리 가족의 숨터와 같은 곳이죠. 그만 다 탔어. 네. 좋은데요. 따님이 멋지네요, 너무 멋져. 깜찍이네요, 정말. 저는 약간 그 속물인가 봐요. 저 새빵이라고 제가 어딘가요? 하고 그림 나올 때 여쭤봤더니 예. 네, 뭐 새빵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넓어서 우와 막 돈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막 앉은 마당이고 네, 제가 어딘가요? 원장님? 거기는 저 네. 양평에 있는 그 국수리라는 곳입니다. 국수역에서 내려서 가면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가족이 자제분들과 함께 가시면 그거 자체로도 정말 마음 치유가 되고 편안해지고 평상시 그 자체가 될 것 같은데 자제분들이 그래도 꽤 성장을 했는데 잘 가나요, 같이? 잘 안 가요. 잘 안 가서 씁쓸하네요. 유인 작전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디오도 좀 가져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양평에 이제 무슨 자동차 극장도 있어요. 그래서 야 거기 가서 영화 좋댔나 보시기도 하고 주로 이제 우리 부부가 주로 이용하고 또 이제 가족, 이제 저희 이제 친척들 같이 이제 만남의 장소를 이렇게 참 좋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한 길만 하고 살았는데 그 가족들이 이해하고 또 존중해주고 이런 거 그게 보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저 일에 있어서는 계획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한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 네, 아유 생각만 해도 벌써 가족 생각만 해도 네. 아내분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미안한 마음. 그렇죠. 네. 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뭐 앞으로 계획을 또 이제 제 일 계획을 얘기하려니까 좀 너무너무 또 미안해지고 해서 조금 이제 이런 가족분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실은 방법을 담아서 사실은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딱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는 그 힐링 기프트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 참 좋은 점이요. 말하자면 내용물을 제가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아서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오일입니다. 오일인데요. 이 오일 쓰는 법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내분과 자녀분 있는데 아내분을 중점적으로 이 오일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 마사지가 마음 마사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즉 몸 접촉을 하면 마음이 풀린다. 그래서 몸을 마사지했는데 결국 풀린 것은 마음이더라 해서 몸을 마사지했더니 마음이 마사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을 활용하셔서 아내의 다리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정말 뒤에서 다 받쳐주고 앞으로도 함께 가셔야 될 그 아내를 다리를 특히 이렇게 하시면서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몸 마사지가 마음의 마사지이다. 마음의 마사지이다. 내 손길로 당신의 마음을 마사지해 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오래 합시다. 네, 이렇게 하시면 서로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만 하셔도 앞으로 그 마사지된 마음으로 그 근력으로 앞으로 서로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음 담아서 저는 누뚱이가 기대되는 이유인데. 선생님 하겠습니다. 예. 와. 정말 감사한 선물입니다. 막내. 근데 제가 무슨 스님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발을 접셔서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는 중인데 이런 선물을 주셔서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맞춤 선물이 됐습니다.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도 정말 기쁩니다. 적절한 시기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함께 보시니까.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스님께 너무 좋은 선물도 받고 해서 집에 가서 자랑할 일도 많고. 저는 뭐 무엇보다도 예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멋진 점을 개발하고요. 또 그것을 주변과 나누는 이런 발자취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링으로서 손색이 없겠다. 이런 느낌을 오늘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 불화가의 길을 걸었던 우리 양 씨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원장님 모시고. 그때 고행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삼촌처럼 푸근한 이미지에 이렇게 불화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야거든요. 불교 문화 중에 한 분야인 뭐 불모의 길을 가고 계시는 그냥 정말 삼촌 같은 그냥 편안한 이미지의 그런 불모 작가님을 만나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셋이 선 아트 스페이스 한번 꼭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 일정도 좀 챙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 또 좋은 작품들을 통해서 더 많은 불교적 삶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